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요, 최근 한 2주 전, 이제 제가 CVPR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논문들을 이제 보고, 이제 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꽤 많은 논문들에서 이제 이러한 그래프라는 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어떤 분이 키워드를 뽑아본 것인데요. 보시면은 뭐 많이 비전 분야나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가 뭐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래프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 논문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를 실제로 보면 그래프 네트워크, 그냥 그래프를 뭐 그래프 위에서 뭔가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듯이 뭐 그런 걸 하는 걸 그래프 네트워크를 하고 하는데, 그런 논문은 또 30개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페이퍼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뭐 저자들이나 튜토리얼 같은 거를 들으면서 좀 이해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좀 서베이를 해봤는데, 원래는 오늘 발표는 그래프 네트워크 전체 서베이 발표로 준비를 할까 하다가 이 분야를 제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어, 그거는 좀 분량이 안 될 것 같고, 네. 너무 방대한 그런 백그라운드랑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 논문들을 좀 봤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논문들, 어, 이 소위 말하는 이 그래프 네트워크의 개념을 가져다가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겠죠. 뭐 성능을 올린다거나 어떤 리즈닝을 위해서. 그 대부분의 논문들이 이 GCN이라는 걸 베이스라인으로 사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80% 정도는 GCN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GCN은 뭐냐면, 흔히 저희가 GCN이라고 하면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하면 이 논문을 지칭을 합니다. ICLR 2017에 발표되었던 Semi Supervised Classification with Graph Convolution Network, 키프 앤 웰링 논문인데, 이 논문은 사이테이션 수가 상당히 많아요. 1,400개 정도 사이테이션이 있고,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게, 이제 그래프 네트워크나 이런 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 사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논문을 처음 읽기 좋은 논문은 아닙니다. 물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사이테이션이 됐으니까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리는 거고, 이 GCN도 혹시 그래프 뉴럴넷의 하나의 종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 뭐 2009년에 나왔던 이런 논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럴 네트워크,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게이티드 그래프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그래프 이게 뒤에 나오는 어떤 스펙트럴 또 다른 네트워크, 그 다음 그래프 SAG 뭐 이런 논문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물론 이 논문들도 다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사이테이션이 많이 된 논문들이지만, 어쨌든 약간 대표적으로 GCN을 고르면 이 논문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논문을 골랐고요. 사실 이 논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가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제 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논문은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심플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잠깐 설명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먼저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비전이나 이미지를 원래 하던 사람이어서 이렇게 생겼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저희 흔히 부르는 X축과 Y축에 있는 어떤 축 위에 데이터가 놓여 있다면, 그래프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 데이터들이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고, 이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에 의존해서 이렇게 모델링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구조를 가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죠. 뭐 물리, 아니면 화학, 아니면 텍스트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 사이의 관계, 그다음 소셜 네트워크나 뭐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기존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도메인을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제 그리드 위에 데이터가 올려져 있는 거고,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하면 데이터 그리고 릴레이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펌 관계가 있다. 얘도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릴레이션은 없는. 그래서 뭐 이런 뭐 어떤 일렉트리컬 데이터, 트래픽 데이터, 뭐 기온 관련된 거, 뭐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등등이 그래프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는 구현을 해야 되죠, 컴퓨터로. 그래서 좀 이제 추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프라는 거는 노드, 벌텍스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엣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가 데이터가 되겠죠. 데이터가 되고, 이게 어떤 피처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저번에 뭐 설명했던 CNN의 피처, 핸드크래프트 피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스칼라 값일 수도 있지만 보통 C라는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벡터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엣지는 이제 릴레이션인데요. 이제 웨이트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스칼라 값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버드지안시 매트릭스, 이제 이웃에 대한 정보를 행렬로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바이오 행렬로 만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노드가 5개가 있고 이 노드가 이제 A부터 이제 E까지 있으면 각 노드에서 각 노드로 가는 어떤 정보를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웨이트에 해당이 되는데 웨이트가 없는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다 1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는 당연하게도 이 다이아고널 텀이 0이고 그다음 시메트릭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보는 이제 디그리 매트릭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각 노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이 A라는 노드를 예로 들었을 때 그 A라는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축으로 그냥 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는 어떠한 노드의 이웃의 개수, 어떤 정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 디그리 매트릭스에서 이 A 매트릭스를 뺀 것인데요. 물론 이 행렬도 시메트릭한 성질을 가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건 왜 필요하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뒤에 나오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그냥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 라플라시안에서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라고도 하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이게 그래프 라플라시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디퍼런스 오퍼레이터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 쿼드라틱 폼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을 하고 F는 이제 각 노드에서 어떤 그냥 실수 값으로 매핑된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쿼드라틱 폼이라는 거는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수식보다는 직관이 사실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얼마나 이 그래프 자체가 스무스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인접 노드의 어떤 값의 제곱이 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그 웨이트를 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그런 쿼드라틱 폼이 되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가 뭐 이런 것이다 라는 것만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기본 연산은 컨볼루션이 되겠죠. 컨볼루션은 이제 웨이티드 썸으로 어떤 필터를 이제 컨볼루션을 하는 건데 이게 필터가 어떤 y라는 이제 어떤 영역 안에서 곱해진 다음에 더해지는 연산이죠. 근데 이런 컨볼루션을 바로 그래프에 적용을 한다면 사실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은 좌표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리 적용할 수가 없고 제가 이제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그러면 그냥 이 네이버를 기준으로 웨이트 썸을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는 딱 이게 스파셜 축으로 움직이는 데 반해 얘는 뭔가 좀 바로 직관적으로 뭔가 떠오르진 않죠. 어쨌든 그래프라는 게 이제 스파셜 도메인에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세오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호 처리에서 사용하는 이건 뭐냐면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G라는 필터를 F라는 데이터에 컨버전을 할 때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을 바꾼 다음에 그냥 곱을 하고요. 다시 인버스를 하면 이거랑 같다 하는 게 이제 컨버전 세오렘인데 그래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파셜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퓨리에 도메인으로 바꿔서 해서 뉴럴 네트워크처럼 포뮬레이션을 해보자 이제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호가 있으면 그래프 데이터가 있으면 그래프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하고 거기서 필터를 그냥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인버스 그래프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이 카이와 이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가 이제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 결론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 자세한 증명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설명을 드리기가. 그래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 라프라시안 매트릭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포뮬레이션을 하죠. 싱귤러 벡터 디컴포지션처럼.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래프 라프라시안이라는 거는 이제 그래프 얼마나 스무스니스한지를 나타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얼마나 스무스니스한지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되게 프리퀀시 저희가 퓨리에 트랜스폼에서 말하는 그 프리퀀시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 퓨리에 트랜스폼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 라프라시안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로 이제 만들어진 매트릭스를 그냥 곱하면 퓨리에 트랜스폼이 되고 다시 곱하면 그 트랜스포즈에서 곱하면 이제 이렇게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트랜스포즈는 인버스와 같죠. 오소노멀한 이제 공간일 때. 그리고 퓨리에 트랜스폼 역시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제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이렇게 그래프의 값들이 다 이제 약간 컨스탄트일 때를 의미를 하고 하이 프리퀀시일 때는 이제 그래프에 있는 값들이 굉장히 값이 많이 변할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프의 어떤 프리퀀시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다 더하면 일종의 이제 전체 그래프, 현재 그래프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데이터에서 이제 이런 필터링을 컨볼루션을 할 건데 이제 스파셜 도메인에서 못하니까 다음과 같이 그래프 퓨리의 도메인에서 퓨리를 하고 필터를 곱하고 인버스 퓨리를 하는 식으로 한 다음에 요거를 한 레이어 통과시키고 이제 논리니어 펑션 해서 하면은 하나의 그래프 뉴럴넷의 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러너블 파라미터가 없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요 가운데 있는 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이게 원래는 이제 아이겐밸류에 대한 함수인데 요거를 그냥 학습을 해보자 라는 거죠.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할 거니까 요 i는 어떻게 보면 어떤 CNN의 채널축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레이어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처음 나온 이 스펙트럴 CNN이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좀 있죠. 뭔가 힌트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도 받으실 거고 그다음에 이 아이겐 벡터를 어떤 그래프에 대해 고정적으로 뽑아내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존성을 좀 없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다음에 나온 논문들은 그냥 이거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한 것인데요. 뭔가 수식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요게 방금 설명드린 스펙트럴 CN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이제 이게 아이겐밸류에 대한 함수인데 이거를 이제 이름이 체비셰프 폴리노미얼이라는 건데 그냥 급수 전개 그냥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떤 폴리노미얼이죠. 그러니까 세타가 있고 어떤 값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k를 한 번 더 전개를 하면 그냥 이런 전개식이 되고 다음에 요 람다 틸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요거는 아이겐밸류 중에 제일 큰 값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근사가 된다. 왜 근사가 중요하냐면 어쨌든 우리는 더 편한 계산을 만들고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그 파라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K는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 함수 매트릭스의 성질에 의해서 그냥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라플라시안으로 그냥 바로 바뀌어서 원래는 이거를 이 세타를 구한 다음에 아이겐 벡터를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데이터를 곱하는 구조였다면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잠시만요. 여기 x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근사를 했던 것이고 이 논문에서 그다음에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여기서 한 번 더 뭔가 이것도 좀 뭔가 지저분해 보이니까 근사를 한 것인데 이 근사식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줍니다. 여기서 이 K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폴리노미얼의 항 개수를 몇 개 근사할 것이냐라는 개념인데 그걸 그냥 1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람다 맥스를 2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급수의 초기 T0이랑 T1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다 같다고 근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여기 뭔가 이렇게 있는 식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렇게 여기 이 라플라시안은 제가 설명드린 라플라시안이랑 조금 다른 건데 이제 노멀라이즈 라플라시안이라고 해서 디그리 매트릭스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포뮬레이션이 되고요.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기서 넘어갈 때는 요 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또 분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얘를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실제로 해보면 아이겐 밸류가 이제 0에서 이제 2 사이로 나오게 되는데 논문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언스테이블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번 더 해주는 리노멀라이제이션 트릭이라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 폼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네, 이렇게 수식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 수식도 결국에는 저희가 그래프가 있으면 이제 미리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프에 대한 디그리 매트릭스랑 어저전시 매트릭스에 불과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냥 A 이런 햇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더 간단해지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그냥 A 햇이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플리 커넥티드 뉴럴넷이 되고 그냥 거기에 A 햇이라는 것만 추가가 된 거죠. 그럼 결국에는 A 햇이라는 거는 그래프에서 이웃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GCN이라는 논문에서는 이 그래프 뉴럴넷을 뭔가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있던 프리에 뭐 어쩌고에서 있던 막 저런 개념들을 뭔가 이쪽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 쪽으로 뭔가 근사를 해서 이어준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그게 좀 직관적이고 그런 거 간편함 때문에 많이 인용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풋은 이 x가 되겠고 x는 이제 n by c이고 n이 이제 노드의 개수 이게 여기서는 4겠죠. 노드의 개수가 되고 c가 이제 피처의 디멘전이 됩니다. 어떤 히든 피처의 인베딩 벡터의 디멘전이 되고 그 다음에 w는 이제 c a는 당연히 n by n이겠죠. 그래프에 대한 이웃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W는 이제 C by H로 이제 H 히든 스테이트로 갔다가 W1은 히든 스테이트에서 마지막 F 아웃풋 디멘전으로 뽑아지게 되는 결과고 이 소프트맥스를 이 F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뭔가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수식을 한 번 더 보시면 처음에 그냥 이 노드 그래프 데이터를 A 햇을 곱해서 한번 계산을 하잖아요. 이 계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래프에서 이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죠. 그 자기 자신 포함해서. 그래서 주변에 이제 자기 그래프 노드가 있으면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애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과정이고 이 W를 다시 곱한다는 거는 일종의 러너블 파라미터를 곱하는 건데
다시 모든 노드에 이 웨이트를 전파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그 다음 전파, 그 다음에 이걸 논리니어 펑션을 통과시키고 어그리게이션 전파해서 뭔가 마지막 이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논문, GCN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 제목이 세미 슈퍼바이즈 어쩌고 였는데 결국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각 노드가 어떤 라벨에 매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매핑이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라고 했잖아요. 어떤 거는 이제 라벨이 있는 거죠. 4나 1은 있는 거고 2나 3은 라벨이 없는 건데 결국에 우리는 2나 3도 어떤 라벨을 예측을 하길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학습을 할 때는 그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 라벨이 있는 거 1이랑 4를 이용해서 그냥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해서 이 그래프 뉴런넷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제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이런 그래프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클래스의 개수가 F가 되는 거겠죠. 그럼 네. 이거는 그냥 결과인데요. 그냥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뭐 체브체브 필터 썼을 때보다 그냥 근사를 다 하고 이게 근사를 쭉 하는 과정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사를 했더니 성능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 이렇게 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볼루션, 그래프 컨볼루션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좀 정리한 논문이 되겠고요. 설명은 오늘 이렇게 다양하진 않은데 그래프 뉴럴넷이 좋은 어떤 리뷰 페이퍼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래프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웨이티가 있는 이제 언다이렉티드 그래프,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없는 그래프고 뭐 어떤 그래프인데 그래프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이고 이건 트레이닝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게이션 스텝,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제 요 AXW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보시면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도 이제 컨볼루셔널 어그리게이터의 스펙트럴 도메인에 GCN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방법들에 제가 말씀드린 그 어그리게이션, 그다음 업데이트. 그래서 이제 GCN 보시면은 그 요게 이제 요게 A 햇이잖아요. A 헤드 X에다가 이 W 그냥 곱한 거를 이용해서 하나의 레이어가 구성된다. 근데 이게 좀 바뀌면은 서로 다른 그래프 뉴럴넷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RNN 구조로 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다양하게 있고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는 이 어그리게이트를 할 때 어텐션 이 개념이 추가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이걸 다 설명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서베이 논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방향을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 이거 어플리케이션인데 지금 요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이테이션 같은 놀리지 그래프 같은 거를 분류한다든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걸 했었는데 그다음에 릴레이션 익스트랙션 같은 걸 했죠.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뭐 릴레이셔널 리즈닝, 소셜 릴레이션십 언더스탠딩, 이미지 분류, VQA, 디텍션, 인터랙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도 있고 뭐 다른 제가 잘 모르는 그런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그래프 네트워크의 변종들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GCN이 많아요. 그래프 컨버전널 네트워크. GCN이 굉장히 많고요. GCN 기반으로 많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PR 200번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 정도 더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 비전을만을 하던 사람인데 사실 이 논문의 제목이 혹해서 그래프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프 베이스드 글로벌 리즈닝 네트워크.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사람이 TV 게임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기존의 디텍션 모델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 단순하게 사람, TV 뭐 이렇게 잡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TV를 플레이하고 있다는 이 관계를 좀 알고 싶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CNN이나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같이 우리가 기존에 쓰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그래프 네트워크를 접목을 시키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재미가 있었던 논문인데 기회가 된다면 이제 다음 발표 때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논문 중 하나, 첫 번째 논문이고 두 번째 논문은 어, 굉장히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다라는 모든 태스크에 다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좀 정해진 몇 개의 그래프 태스크에 대해서 뭐 한계가 있고 자기들이 제안하는 게 뭐 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번에 아이클리어 2019 논문인데요. 이것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언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그 두 번째 아이클리어 논문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요건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다음번에 한번 보니까 발표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수식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남는 거는 좀 직관적인 이해가 좀 많이 남았고 이 분야를 깊게 연구하실 분이라면 수식에 좀 자세히 보셔야겠지만 이거를 어떤 그래프 구조를 갖는 어떤 데이터에 적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미 잘 연구가 되어 있는 이런 논문들의 구조를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